안녕하세요. 성산동 어르신 여러분. 저는 호원병원에서 정형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고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게 또는 평소에 어르신들이 궁금하게 여기셨던 여러 가지 허리, 목 이런 데 질환에 대해서 재밌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척추 질환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어르신도 아시다시피 이제 척추와 추간판, 소위 말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생겨나서 그 형태나 모양이 변해서 생긴 질환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척추 질환은 필수 불가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척추 질환을 더 가속화시키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의 80% 이상이 적어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허리 통증을 고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척추의 구조는 목뼈가 총 7개, 그리고 등뼈가 12개, 그리고 허리뼈가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척추 이상을 발생하는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 3가지, 추간팔 탈출증, 또 소위 말해서 디스크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잘 걸리시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요거는 나이가 들면서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 이상이나 인대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3가지 질환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먼저 추간팔 탈출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간팔 탈출증은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척추관 신경,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척추관 신경이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이 수액이 있습니다. 이 수액이 어떤 이유에선지 터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원인은 반복적 자극이나 잘못된 자세, 퇴행성 변화, 외부 충격,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흔한 증상으로는 요통, 방사통, 그리고 제일 흔한 게 다리 쪽, 엉치부터 하지로 가는 저림 증상이 흔하게 있습니다. 추간팔 탈출증의 자가 진단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힐 때 엉덩이, 다리 등에 방사통이 느껴진다, 찌릿한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똑바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 30도와 70도 각도 사이에서 다리가 당기거나 저린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추간팔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간팔 탈출증의 치료는 경증일 경우는 약물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아서 내버려 뒀을 경우에는 중증으로 발달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주사치료 또는 더 심하게 되면은 수술적 치료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간판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 있게 됐는데요. 이거는 어르신들께서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데, 아까 디스크, 소위 말해서 추간팔 탈출증은 젊은 사람들의 질환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은요, 어르신들처럼 연세 드신 분들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차이는,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을 한 방향에서만 누르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을 이렇게 사람 목을 이렇게 조르듯이 사방 팔방에서 신경을 누른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눌러 다리 및 허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세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관절염도 있고 퇴행성, 그리고 외상성이 있을 수 있고요. 증상은 가장 흔한 것이 보행시 다리 통증입니다. 이 보행시 다리 통증은 의학용어로 클라우디케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있거나 쉴 때는 괜찮다가 한 100m 쭉 걸으면 그때부터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그러면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히면 편해진다. 이러면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거의 100%.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 있는 환자들이 허리를 구부리시게 되면 척추관이 넓어지게 되면서 신경이 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가진단법 중에서 조금 걸으면 힘들었다 쉬었다 가야 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많이 아프다. 이것도 좀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법은 똑같습니다. 약물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을 하게 되고요. 중증일 경우에는 신경 블록을 하게 되는데요. 경막의 주사나 신경근 차단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회복경이 3개월 이상 걸리고, 척추에 또 금속으로 나사목 같은 걸 박아야 돼서 수술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요.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예쁘게 내려가야 되는데, 척추가 C자형이라든지 S자형으로 좌우로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면서 변형되어 있는 증상입니다. 이거는 측만증은 어린 청소년기 또는 그런 청장년기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측만증은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장기간 그게 축적이 되면서 척추의 변형을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잠자는 자세가 옳은 자세와 나쁜 자세가 있고 책장 자세도 있는데요. 생활 습관에서 나쁜 자세를 할 경우에요. 장기간. 그래서 척추 측만증 흔한 증상은 제일 흔한 게 요통입니다. 요통.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생기는 소화불량이라든지 심폐기능 저하는 상당히 그 증세가 진행됐을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허리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허리가 아프다, 은근히 아프다 이렇게 됐을 때는 꼭 근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허리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측만증에 이제 뭐 자가 진단법이 쭉 있는데요. 이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옷을 벗어서 뒤에서 거울을 봤을 경우에 좌우가 비대칭이다. 그러면 측만증이겠구나. 특히 허리를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구부리셨을 때, 구부리셔서 뒤에서 어떤 사모님이라든지 자제분들께서 봐줬을 때 어깨 등 높이가 서로 다르다. 기울어져 있다. 이러면 이건 측만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등을 90도로 구부린 다음에 뒤에서 봤을 때 등뼈 위치가 평평해야 되는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구부러지게 되면 측만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이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어르신들 측만증 가지고 수술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측만증과 다르게 십수년간 천천히 진행된 거라서 몸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측만증을 가지고 수술적 가료하는 경우는 진짜 몸에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심하게 그럴 경우에 하는 경우라서 이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측만증이 있으면 요통도 있고 운동 범위도 줄어들고 운동 강도도 약해지기 때문에 측만증에 대한 재활치료를 꾸준히 잘 해주시면 허리를 튼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추간판 탈출증이든 요추간 협착증이든 또 측만증이든 제일 원인은 통증이겠죠. 그 통증이 생기면 우리가 약을 먹게 됩니다.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요. 진통제는 크게 두 개의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게 되고, 우리 의료기관에서 흔하게 어르신들이 드시는 진통제는 비마약성 진통제인 NSAID라고 합니다. 진통제를 드시게 되는데 이것도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로 나눠요.
해열 진통제는 그냥 열 떨어뜨리고 통증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타이레놀입니다. 근데 소염 진통제는 열 떨어뜨린 기능보다는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주자요. 그래서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이나 소염 진통제의 대표적인 아세클로페낙이나 이부브루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열 진통제는 해열과 진통만 되고, 소염 진통제는 해열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주요 기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염제란 진통작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가장 큰 부작용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알기엔 좀 어려운데 이런 소염 진통을 먹게 되면 그 성분 중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 성분이 나와서 위장벽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라든지 급성위염이라든지 위출혈이라든지 위밀환 이런 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소염 진통제를 안에 넣고 그 위에다 위장관 보호제를 이렇게 둘러싸듯이 해가지고 나오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겨울철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호빵 생각하시면 돼요. 호빵 안에 팥은 소염 진통제고 그 위에 둘러싸고 있는 빵은 위벽 보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진통제 복용 방법은 딴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 후에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의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들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서 있는 경우하고 앉아 있는 경우하고 척추에 어느 게 더 해로울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서 있는 게 힘드니까 서 있을 때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가 가장 힘들고 부담이 있는 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보다 3배 정도 더 하중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주로 앉는 것보다는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그리고 앉아 있더라도 장기간 앉아 있으시면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니까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반다리, 의자나 소파에 비스듬히 눕기, 장시간 무릎 꿇기, 높거나 딱딱한 베개 사용, 이런 것들은 척추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들의 위장관 증상, 소화기, 그리고 무릎 관절 이런 데도 다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특히 여기서 양반다리, 장시간 바닥에 쪼그려 앉기는 무릎 관절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강 생활이 쭉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의자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고 앉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시고요. 평소에 복부에 힘을 주고 등을 곧게 펴고 앉는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 가슴 있으시죠? 이 가슴을 앞으로 쭉 내미세요. 그러면 그 자세가 허리가 곧게 되는 자세예요. 가슴을 앞으로 쭉 내미시면 됩니다. 그리고 턱을 안으로 넣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턱을 안으로 넣고 가슴을 핀다. 이것만 가지고도 허리에 굉장히 이로운 자세가 됩니다. 어렵잖아. 이렇게 길게 적혀 있지만 그 자세 까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바른 자세 중에 뭐 1시간마다 목과 팔을 뭐 스트레칭 해준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계실 때는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그 추간팔 탈출 예방에는 규칙적 운동과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법으로는 뭐 코브라 자세, 엉덩이 들어올리기, 프랭크 자세 등이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께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자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능하시면은 이 코브라 자세나 엉덩이 들어올리기는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하시다가 잘못하셔서 또 넘어지시거나 꽝 하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나마 척추 질환에 대해서 증상, 원인, 그리고 치료법,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척추 질환은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또는 또 혹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중심을 잘 지켜야지만 몸이 다 건강해집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아버님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